합성함수가 뭐라 돼 있냐? 우리 합성함수 배우고 있는데 준영아, 합성함수가 뭐야? 배웠잖아 뭔가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그냥 규칙에 따라서 계속 넣고 나오고 또 넣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어차피 F라는 규칙에 따라서 대응시키고 또 나온 거를 또 G라는 거에 대해서 대응시키고 그냥 계속 나온 거 대응시키는 거야. 그냥 뭐 어려운 게 없는 거야. 그냥 함수를 여러 번 지나가는 거야. 그냥 대응을 여러 번 하는 거야. 그냥 그게 합성함수야. 복잡한 게 없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합성함수의 제일 중요한 거는 함수의 연산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뭐를 신경을 써야 되냐면 순서를 아주 잘 신경 써줘야 돼. 순서력이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된다? 다 틀려. 그러니까 순서 바꾸면 안 된다고. 교환 법칙이 성립 안에서 순서를 지켜야 돼. 연산할 때. 결합 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에 순서만 안 바꾸면 앞에 거 먼저 하든 뒤에 거 먼저 하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순서만 지키면 앞에 먼저 하든 뒤에 먼저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결합 법칙은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함수의 연산 같은 느낌으로 합성함수를 바라봐주면 되겠어. 되게 복잡하진 않은데 저번 시간 마지막에 1009번을 풀면서 1009번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1009번이 영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왜 어렵냐? 그래프에서 정의역과 치역이 가고 있는데 이걸 한 번 더 간 거야. 이게 여러 번 가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 거지. 함수에 대응되는 게 여러 개가 대응되니까 정의역, 치역, 또 정의역, 치역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원활하게 될 때 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야.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관련된 문제가 1009번이다. 정의역과 치역을 여러 번 거치게 됐을 때 잘 풀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1009번.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유형 13번, 1010번을 오늘 볼 건데 1010번을 보자면 이런 거죠. fx는 지금 몇 차 함수를 줬냐면 2차 함수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gx는 1차 함수를 줬어요. 자, 그래서 g of hx, g of h의 x 합성을 시켰죠? 이거가 fx가 되도록 만들어라. 같은 함수가 돼야 되니까 항등식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 모르는 게 누구냐? 지금 hx를 모릅니다. f랑 g는 다 줬어요. 자, 이때 h가 여기를 모를 때랑 요 앞에를 모를 때랑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한번 봅시다. 그냥 x가 들어가면 h를 지났을 때 hx가 된다고 해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hx가 될 것이다. 규칙을 지나가면. 근데 이 hx가 나왔을 텐데 이제 x가 되는 때 hx가 나왔을 텐데 이 hx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 g라는 함수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x 자리에다 뭐만 쓰면 되냐면 hx만 써주면 된다. 그럼 좌변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x 대신에 hx가 들어가니까. 그럼 이 좌변은 뭐가 되냐? 2hx 빼기 3이 된다는 거지. 왜냐면 hx가 나왔기 때문에 hx에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나온 거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 게 이제 합성함수겠죠. 그래서 hx가 나왔어. x에서 대응돼서 hx가 나왔다. hx가 다시 g에 들어간다. g에 들어갈 때 hx 바뀌었으니까 x 자리에 hx 집어넣으면 이게 좌변이고 우변은 뭐가 되냐? fx니까 2x 제곱 더하기 1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랑 똑같냐면 이 hx를 푸는 문제인데 이거는 1차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푸는 방법이. hx만 남겨놓고 일단 다 넘겨요. 그래서 마삼을 넘기죠. 그러면 2hx는 마삼 넘어가면 2x 제곱 더하기 4가 되겠고요. 양변을 2로 나눠서 hx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hx가 나옵니다. 약간 1차 방정식 푸는 것으로 그냥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엄청 어렵지는 않죠. 합성함수 여러 번 나온 거 다 집어넣는 건데 그래서 여기를 모르는 경우랑 여기를 모르는 경우랑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요.
풀 때. 자, 마찬가지로 몇 개 이제 연산을 조금 해줄 텐데, 자, 1011번도 한번 같이 봅시다. 몇 개 연산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내가 오늘부터는 이제 IPM 같은 걸 줄 건데, 푸세요. 이 셈 가지고는 문제가 턱없이 부족한데, 일단 합성함수를 줬어요. h of gx가 뭐라고 줬냐면, 문제에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줬고요. 밑에서 h of g의 f x가 몇이라고 줬냐면 4x 더하기 3이라고 준 거죠. 그때 f-1을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면 돼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자,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나오겠죠. f-2가 나올 겁니다. 이게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근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죠. 모르는데 그 k라 놓을게. 마이너스 1을 fx에다 대입할 때 fx인지 몰라. 모르는 게 fx인데 k가 나왔어. 그럼 다시 k가 여기 들어가는데 h of gx가 이거라고 했어요. 지금 얘를 한꺼번에 줬어요. 얘를 한꺼번에 줬어. 그러니까 지금 k를 그냥 놓은 거야. 마이너스 2가 들어가서 k가 나왔다. 그럼 k를 다시 넣을 건데 여기 k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5가 된다는 거야. 합성함수기 때문에 능은 여기 한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3이 돼요. 지금 f-1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x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k 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그냥 f-1을 k로 놓은 거죠, 그냥. 그래서 이것도 1차 방정식입니다. 요게 마이너스 5가 나오겠고,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k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k는 몇이 된다? 5가 된다. f-2는 5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서 구하는 겁니다. 요령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푸는 방법들을. 합성함수도 애들이 처음에 배울 때 조금 어려워하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요령들을 조금 알면 좋을 텐데. 자, 봅시다. 그러면 1012번도 같이 풀어봅시다. 연산하는 건 조금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다 하나씩. 자, fx가 3x-2가 됐고요.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1번은 뭐냐? fh x 그냥 써줄게요. 바로. 그 다음에 gx가 같다는데 hx 구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모를 때는 아까 전에 구해줬죠? 대표 문제에서 똑같이 구해줬어요. 요거 x 들어가면 hx 나온다라고 하고 이게 다시 fx 들어가서 3hx 빼기 2가 되겠고 g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돼서 hx를 1차 방정식처럼 구하면 됩니다. 그냥 hx 모르니까 x에 대응돼서 나왔을 때 hx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상황식으로 풀면 돼요. 다 넘겨요. 그럼 3h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넘어가니까 플러스 3 되겠고 hx는 3으로 양변 나눠주니까 3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는 2번에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요 앞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조금 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 앞쪽에 처음에 들어가는 걸 모르냐 아니면 두 번째 들어가는 걸 모르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알아두라는 거야, 이렇게 연산하는 방법을. 두 번째 방법은 이제 h of fx. h of fx가 뭐랑 같다? gx랑 같다. k구나. k죠? 요 앞에를 모르는 거야, 요 k.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쪽을 모를 때. 이제 문제가 kx 구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요. 자, 일단 잘 보세요. fx를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fx를 지나게 되면 x가 들어가면 fx 지나가면 뭐로 나오냐면 여기 나오죠. 3x-2로 나옵니다. 당연히 fx는 지금 x 들어가면 3x-2로 나와요. 나온 게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k에 3x-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gx야. gx는 여기 있죠? 마이너스 x 더하기 1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돼요. 이때 kx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치환해야 돼요. 얘가 지금 그 t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환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치환하냐?
문자가 겹치니까 t는 3x-2로 치환을 해버려요. 그래서 얘가 kt가 된다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 더하기 해서 x도 t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 x에 대해서 풀어주면 돼요. 넘겨요. 그럼 t 플러스 2는 3x가 되겠고 x는 뭐가 된다? 3분의 t 플러스 2가 됩니다.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치환의 방법을 사용해서 앞에 있던 거는 풀어요. 치환을 사용합니다. 치환. 요 앞쪽에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치환을 사용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나중에 역함수 배우게 되면 역함수를 통해서 풀 수도 있긴 한데 약간 역함수 배우기 전까지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x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t로 더 바꿔주는 거지. x는 다 사라지게 만들고 t만 남겨놓고 만드니까 마이너스 3분의 t 플러스 2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t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t 플러스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자만 바꿔주면 돼요. 지금 t 문자를 쓰고 있는데 x였기 때문에 겹쳤기 때문에 수를 바꿨는데 다시 kx 구라고 했으니까 t 자리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 x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x는 t 자리에 x만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분의 x 더하기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요 앞쪽에 있을 때는 치환의 방법을 통해서 구해내야 돼요. 좀 더 귀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맨 처음에 들어가는 걸 모르는 게 더 풀기가 편해요. 1차 방식 좀 풀면 되겠고 이 두 번째 걸 모를 때는 치환을 통해서 요 안에 거를 바꿔주는 방식을 통해서 모르는 거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치환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t 대신에 x를 다 바꾼 겁니다. kx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게. 그래서 요 합성함수 연산하는 방법들을 조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좀 내가 좀 많이 풀어줬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풀어보시고 다시 또 RPM도 풀어보시고 그리고 뭐 시간 남으면 개념 플러스 유형도 풀어봐도 돼요. 많이 풀어보세요. 뭐 이거가 택도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fn꼴의 합성함수인데 이건 뭐냐?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해라. 합성함수 여러 번 하는 얘기는 같은 짓을 계속 여러 번 나오면 또 들어가고 나오면 또 들어가고 나오면 또 들어가는 건데 이걸 여러 번 했을 때 결론은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규칙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쉬워요. 규칙만 찾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1014번을 보시면 자, A에서 A로 함수예요. 1, 2, 3, 4에서 1, 2, 3, 4로 간다는 함수입니다. 결론은 1, 2, 3, 4로 가는데 규칙이 이제 F를 주는데 fx의 규칙이 뭐냐? 2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을 빼요. 1을 빼서 대응시키고 1은 뭘로 대응시킨다? 4로 대응시킨다. 이렇게 준 거죠, 지금. 문제에서. 그래서 f에 60에 1을 넣었을 때 뭐냐? 그러니까 합성을 60번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60번. 근데 규칙이 있겠죠. 설마 60번의 규칙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어려우니까. 자, 첫 번째부터 넣어볼게요. F2는 몇이냐? F2는 몇이냐? 라고 한다면 1입니다. 뭐 1 빼가지고 대응시키니까 F50이요? F50. 50 바꾸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 번 더 대응시켜. 그럼 1이 나왔으면 다시 들어가죠. 1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얘를 나온 거를 1에 다시 넣어요. 몇이 나오죠? 다음에? 4가 나오겠죠? 자, 이 규칙에 의해서 지금 대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규칙에 대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또 들어가요. 그럼 F3이 2가 되겠죠? 4가 들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죠? 4가 다시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3이 나오겠죠? 계속 얼굴 보기 어려운 우리 하율이 진짜 얼굴 보기 쉽지 않습니다. 너는 어차피 들어갈 때 못 알아들으니까 영상에 보자. 어차피 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뭐 도저히 알아들을 방법이 없어요. 뭐 한두 번 빠졌어야지. 아니, 무슨 안 보내. 내 거로 그냥 듣는 게 낫다니까.
딴 사람이 가르치는 거가 안 맞는다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C부터 보자. 갑자기 왜 F2 조율이 지금 4가 어떻게 해요? 1이 나왔지? 다시 넣은 거야. 두 번 대응됐다. 잠깐만. 이것만 주고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함수 처음부터 봐라.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잘 봐. 이게 결론은, 다시 한번 볼게. F2라는 게 뭐냐면, F 오브 F의 2라는 얘기인 거야. 이 얘기야. 네. 그러니까 2가 들어가면 1이 나왔잖아. 네. 다시 1이 또 들어가지. 1이 들어가면 다시 뭐가 나와? 4가 나온다. 이 얘기라고. 그냥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F3의 2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다시 똑같아요. 4를 다시 넣으면 돼요. 4를 넣으면 뭐가 되죠? 3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냥 넣으면 되는 거야. 다시 나온 걸 또 넣고, 그럼 다음 거로 가는 거지. F4의 2는 또 뭐로 가냐면, 3이 들어갔으니까 뭐가 가겠어, 이제? 2로 가죠. 네. 또, 다음에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 제가 반복하나? 반복하겠죠. 2가 들어가면 다시 뭐가 돼? 1이 되면서 이게 반복하는 거죠. 4개씩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더 쉬운 문제야. 왜냐하면 무조건 규칙이 있어요. 규칙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너도 찾다 보면 무조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2 반복하니까 12 반복하고 2 반복하니까 정답은 4.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50인데 4개씩 반복하니까 50을 뭐로 나누면 된다? 4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만 보면 되죠? 4, 1은 4, 10, 4, 2, 8 하니까 2 남으니까 두 번째다. 4가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쉽죠. 규칙만 찾으면 쉬운 문제예요. 이건 규칙 찾기 문제인데 약간 함수 문제들에 이렇게 규칙 찾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넣어가면서 규칙만 찾으면 게임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려운 문제들은 규칙을 찾는 게 조금 복잡해지면 어려운 문제인 거야. 그게 몇 번 문제다? 1017번 문제인 거지. 규칙이 너무 찾기가 쉬우면 쉬운 문제, 규칙이 조금 찾기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17번이 되는 거죠. 우리 음료수 사러 가 우리 채영이는 죽었나 보네요. 오질 않죠? 뭐 어디까지 사러 가는지 모르겠는데. 자, 1017번을 봅시다. 1017번을 보면 fx를 어떻게 정의하냐? 짝수랑 홀수일 때를 나눠서 정의해요. 그리고 자연수를 정의해요. 정의역을. 자연수가 정의역입니다. 그래서 2분의 x. 짝수면은 2로 나눠라. 다음으로 갈 때. 홀수면은 어떻게 알아?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라. 이게 규칙이에요. 그러면 100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야. 몇 번을 합성해야지만 1이 나오냐? 그 부분이 그냥 넣으면 나와요, 이것도. F100이 들어갔어요. 100이 들어가면 당연하겠지만 뭐가 나오겠죠? 짝수니까 50으로 줍니다. 이게. 넣으면 다 나옵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한 번 더 넣겠죠? F2에 100이 되면 다시 100이 50이 들어가겠죠. 50은 홀수 짝수니까 또 나눠요. 몇이 되죠? 25가 되겠죠. 이제 홀수가 나왔어요. 이제 홀수가 나왔으니까 25는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그럼 1 더하면 26이고 나누니까 13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넣다 보면 1이 나와요. 어려운 문제 아니야? 다시 13은 또 홀수니까 1 더해서 나누면 7이 나옵니다. 또 넣어요. F5의 100은 몇이 되는 거야? 1 더해서 또 2로 나누니까 4예요. 짝수가 됐죠? 그럼 F6의 100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죠? 또 짝수니까 F7의 100은 뭐가 된다? 1이 되겠죠? 1부터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1은 홀수니까 1 더해서 나누면 또 1이에요. 계속 1이에요. 그럼 언제 때 1이 가장 먼저 나오냐? n이 몇일 때 가장 먼저 나온다? n이 7일 때 나온다.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N6조에서 쉬운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넣어서 규칙 찾는 문제. 그러니까 요 문제 유형 자체는 규칙 찾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애들이 이제 몇 개 풀다 보면 규칙을 금방 찾습니다. 뭐 규칙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규칙들을 잘 찾아봐라.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유형 15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그래프를 통해서 합성을 봐야 돼요. 이 대응되는 그래프를 잘 봐야 되겠지? 요거를 잘 봐야 됩니다. 요걸 정확히 이해하세요. 어렵지 않은데 한 번만 이해하면 쉬운데, 응? 준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준영? 준영아, 살아나? 죽지마. 자, y는 x라는 게 일단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y는 x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fx가 이렇게 있어요. fx가 꾸불텅 하면서 fx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a가 들어가면 요게 b로 다시 연결돼서 요 b로 옵니다. 자, 이게 b예요. 왜냐면 y는 x랑 만나는 점이 같은 점이기 때문에. b가 들어가면 이제 뭐가 되냐? b가 들어가면 다시 c가 됩니다. 이렇게. c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 c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d가 됩니다. d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 d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거예요? 들어간 데는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y는 x가 왜 있냐? 저거 반대니까. 여기 있는 게 b인 거야. 여기 있는 게 c인 거야. 이게 만나는 점이 어차피 y, x 같으니까 요 x랑 이게 같다는 얘기야.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이제 따라가면 되는데, 잘 보세요. 뭐 어렵지 않아요? f 오브 f에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b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b가 들어가게 되면 함수를 따라가 볼게요. b를. 요게 정의역이죠? 요 b가 이렇게 들어가요. b가 들어가면 여기서 만나죠. 요 만나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게 b, c란 말이야. 여기 fx 요거 그래프로 보자면. b가 들어가면 뭘로 튀어나오게 된다? 뭐로 대응되게 된다? c로 대응되게 된다. b를 지나가면 c가 나와요. 자, 그래프에 이제 교점을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쪽의 좌표는 y는 x랑 만나는 점을 찾아가지고 다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안 줬죠, 문제에서는. 내가 이제 보기 편하게 해서 준 거야. 왜냐면 이렇게 만나는 점이 같은 거니까 y는 x가 다시 집어넣으라. 그러면 c가 왔죠. 그럼 c를 넣어야 되는데 c가 이렇게 다시 오는 거야. 이렇게 오는 거죠. c가 다시 들어가면 c가 들어가면 다시 뭐가 나온다? 다음에 d가 나온다는 거죠. c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d가 나와. 왜냐면 c, d로 찍히니까 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c, d로 찍힙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헷갈렸는데 봐봐. 여기 a, b, c, d가 있지. 그럼 요거 y는 x를 따라가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b면 여기도 b인 거야. 네. 이게 저희가 B네요. 아, 이게 y는 x 같잖아. 네. 이게 b면 여기도 b라고. 왜냐면 y는 x 같잖아. x랑 y랑 저렇게 같잖아. 갖다서 저렇게 갖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y x 위에 있으니까 여기 b면 b인 거지. 네. x, y 같은 점이 뭐가 되는 거야? y는 x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b를 주면은 여기랑 요 y는 x가 만나는 점 요게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이거 준 거야. 그럼 여기를 c를 주면 여기 이렇게 만나는 점도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야. 여기가 d가 되면 여기 만나는 점도 뭐가 되는 거야? d가 되는 거야. 이거 내가 지금 써놓은 거야, 그냥. 네. 그래서 지금 b가 들어갔어. b가 들어가면 어디 매칭이 되냐? c에 매칭이 된다. 네. 그러니까 b가 들어가면 c가 나온다. 아하. 이게 지금 b, c잖아. 네. b가 대응되게 되면 c로 된다. 이게 지금 좌표로 찍은 거죠. 이거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b가 들어가면 c로 나와요. 그럼 c를 다시 넣어야 되니까 여기가 c잖아. 다시 c를 넣는 거야. 그럼 뭐가 나와? 이렇게. d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프로, 함수의 그래프로 준 거를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 다시 d가 나오겠고. 다시 d가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답은 2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 결론은 이런 거죠. 내가 이 문제를 만약에 나타내면은, 봐봐. 내가 이걸 보기가 어려워. 이걸 보기가 어려우면, 애들이 이제 이런 그래프를 보기가 어려우면, 이걸 뭐로 나타내면 되게 쉽냐면, 대응으로 나타내요. 뭐로 나타내려고? 대응. 그러니까 여기 A, B, C, D가 있는 거야. A, B, C, D가 있다고 하면은, 다시 A, B, C, D로 대응이 되는데, 이 함수가,
여기 F라는 함수 가는데 요게 A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온다? A가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B가 나온다는 거야. 요 그래프를 보시면 요 좌표 찍힌 거 보이죠? A가 들어가면 뭐로 대응된다? B로 대응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나타내면 이거야. 지금 A가 들어가면 B로 대응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지금 이 그래프를 대응으로 바꾼 거야, 지금. 보기가 어려우면 A가 들어가면 B가 나온다고. B가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고? C가 나온다고. C가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고? D가 나온다고. D가 들어가면 뭐로 나온다고? E가 나온다고. 지금 이런 그래프인 거야, 지금. 이렇게 된 거를 뭐로 나타낸 거야, 지금? 그래프로 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를 봐도 이 대응이 보여야 돼. 그래서 처음에 B가 들어가. 처음에 B가 들어가면 뭐 나온다? C가 나오는 거야. 다시 C를 넣는 거야. 그럼 C를 다시 들어가면 뭐가 나와? D가 나오는 거야. 또 D를 넣는 거야. 다시 뭐가 나와? E가 나오는 거지. 근데 요거를 지금 3번 반복을 한 겁니다. 지금 나온 거 넣고 나온 거 넣고 해서.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응 관계를 봤을 때는. 지금 이거를 그래프로 준 거야. 그래서 요거만 줘도 Y는 X를 주면 이거 요 좌변을 그 뭐지? Y 좌표를 준 거야. 만나는 점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1019번은 요 문제 유형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응기 나오는데 1019번은 이제 거꾸로 주는 거야. 자, 거꾸로 주는 건데 자, 쉽게 해보자. 이 문제를 우리가 1019번을 봤을 때도 봐봐. 이거를 1019번은 지금 이렇게 보자 이거야. 1019번은 지금 1부터 5까지가 정의역인데 1019번은 그래프로 보는 게 어려우면 이렇게 보자는 거야. X가 1, 2, 3, 4, 5가 있어. 이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걸 대응으로 바꿔보자 이런 거야. 헷갈려 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이게 FA에서 다시 1, 2, 3, 4로 간다는 거야. 지금 쉽게 보자. 그러면 첫 번째 1, 어디가 찍혔지 지금? 유준영? 1, 몇 찍혔냐? 1019번에 1, 몇 찍혔어? 5. 그럼 1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5로 간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지금. 1, 5니까. 뭔 말인지 알겠나요 지금? 자, 2는 2,4가 찍혔지. 그럼 2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4로 간다는 얘기야. 대응으로 표시한다면 이게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3은 2로 간다는 얘기죠. 3,2니까 4는 4,4니까 4는 4로 간다라고 되는 거고 5는 5,3이니까 3으로 간다는 거야. 지금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야. 쉽게 보자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래프랑 대응이 같이 가야 돼. 이거 같이 보일 수 있어야 돼. 그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걸어왔어. 자, F 오브 FA의 4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자, 봐봐.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뒤로. 자, 잘 봐. 자, 잘 봐. 자, 어떤 수가 들어가야지만, 자, 이게 뒤로 가는 거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4가 나오려면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되냐? 4가 나오려면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되냐 봤더니 몇이 들어가야 되죠? 2가. 그러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야. FA가 2가 돼야 돼. FA가 2가 되는 수가 들어가야지만 4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4가 나오려면 2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FA가 다시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2가 나오려면 누가 들어가야 되냐? 그럼 봐봐. 2 나오려면 누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A는 3인 거지. 거꾸로 보는 거지. 자, 근데 내가 지금 봐봐. 여러분들. 이 그래프로 보는 게 어려울까봐 내가 뭐로 바꿔준 거야? 대응으로 보니까 훨씬 문제가 쉬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보는 거를 내가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익숙해져 있어. 그러면 굳이 대응으로 안 바꿔도 돼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잘 안 된다는 거지. 대응으로 계속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주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쉬운 거고. 4도 돼요, 4도 돼요. 어? 4도 돼요, 4. 4도 된다고? 어떻게 4가 됩니까? 아, 4도 될 수 있겠구나. 2로 가는 게, 아까 4로 가는 게 2도 있고, 뭐도 있냐? 4도 있었네. 아, 여기 하나 빠졌네? 그죠? 네. 자, 4로 가는 게 2도 있고 4로 가니까 FA가 2인 경우랑 FA가 몇인 것도 해야 돼? 4인 것도 해야 돼? 그럼 4로 가는 건 뭐밖에 없어? 다시? 4죠? 그럼 A는 4가 되네. 두 개로 나눠줍니다. 그럼 답은 몇 개가 되는 거야? 더하니까 7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는 게 더 보기가 편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로 보는 것보다 이 대응 관계에서, 왜냐면 4가 나올 수 있는 게 2에서 오든지 4에서 오든지 두 개가 있습니다. FE는 2거나 FE는 4인 거, 두 개로 나눠주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 저는 그래프로 보는 게 조금 헷갈린데요 라고 하면은 뭐로 문제를 바꿔서 풀면 좋다? 대응 관계로 문제를 바꿔서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는 뭔가 조금 그래프에서 껄쩍지근하다, 뭔가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항상 대응으로 보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명확해요. 문제를 헷갈림이 없다는 거지.
이게 이제 요령이야, 이제.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조금 상문제인 1021번을 한번 도전해보세요. 1021번 풀어줄 텐데, 요게 은근히 애들이 못 풀더라고요. 1021번.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는 요즘 잘 나오진 않고 있는 문제 유형인데, 일단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을 텐데, 나중에 해주는 학교만 해줄게요. 별거 안 써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네. 안 해주는 학교도 있고 해주는 학교도 있는데, 해주는 학교만 해줄게요. 이거 조금 짜증나가지고. 해주는데 또 해주면 되죠. 1021번 풀어보세요. 얘도 헷갈리면은 이렇게 대응으로 다 바꾸세요. 1021번도 문제 풀기 헷갈리면 그 y는 x랑 만나는 점을 통해서 y좌표를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f4, f8, f11, f12 이런 거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는 게 헷갈리면은 대응 관계 두 개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쉬워진다. 4, 8, 12, 12. 그래프로 나와 좀 헷갈리는데 대응으로 보면 사실 별게 아니거든 이게. 자, gx가 f4는 모르겠네요. 자, f8은 어디로 가죠? 준영아? f8 어디로 가? 옹준영. F8 4요. f8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4는 모르겠죠? f11은 어디로 가죠? f11은? F11은 F11 8. 8로 가죠.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12는 어디로 가죠? F12는 F12. 12죠? 자기 자리. 이게 이제 fx예요. 다는 모르니까. gx도 또 표기해요. 똑같이. gx도 요것만 가지고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 해석되지 말고 대응으로 보면은 명확한데, 근데 저는 이제 대응을 안 봐도 이제 금방 해요 라고 하면은 알아서 하세요, 그때는. 근데 처음에 풀 때는 애들이 은근히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근데 대응으로 보는 거야, 항상. 뭔가 애매하면. 자, gx는 봅시다. 처음에 g4는 몇이죠? g4? g4 몇입니까? 그래프에서 보면 4는 어디로 가죠? G8 8. 8로 가죠. 자, G8은 어디로 가죠? 11로 가죠? G8은 11로 가고, G11은 어디로 가죠? 12로 가죠? G12는 12로 가죠. 요겁니다. 자,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를 다 뭐로 바꿔줬냐면, 대응으로 바꿔준 거야. 만나는 그 점을 찾아가지고 다 하나씩.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되게 쉬워. 상문제긴 하겠지만, 잘 보세요. F of G의 A야. 뒤로 가는 거야. 뒤로 가는 것도 어렵지 않아, 봐봐. F에 뭐가 들어가야지 8이 나오죠? F에서 8이 나오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11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뒤로 거꾸로 하나씩 가는 거야. 그러니까 GA가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은? A는 8이다. A는 8. 11이 되는 거고, 그럼 11이 나오려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대응을 해놓고 보면은 헷갈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 헷갈리거든, 처음에는. 근데 이거 뭐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선생님같이 이제 익숙해지면 그냥 그래프로 보거든.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헷갈리면은 이렇게 대응으로 보는 습관을 들여도 돼요. 헷갈리면. B12. 자,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가면 돼요. 자, 이거 봤는데 못 풀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어려운 것처럼 보이냐? 뭐로 줬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래프로 줬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거야. 실제적으로 대응으로 주면 이게 전혀 어려울 수가 없어, 사실. 그냥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G11 들어가면 뭐 나옵니까? 10이 나와요. F12 들어가면 뭐 나옵니까? 10이 나와요. G10이 나오면 뭐가 됩니까? 12가 나와요. 그래서 B는 10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답은 뭐가 된다? 2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함수라는 건 결론은 대응해서 보면 쉬워. 항상.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운 거야. 함수 파트를 애들 어려워한단 말이야. 항상 가르치면 선생님이. 근데 이거를 대응해서 보잖아?
그럼 별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들여야 되는 거죠. 뭔가 애매하다. 대응으로 끌고 오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일단 패스할게요. 유형 16번은 잠깐 패스, 유형 16번은 패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데가 있으면 그 학교는 개별적으로 내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6번에 일단 패스. 자, 이제 역함수를 배워야 돼요. 역함수 잠깐 개념을 조금 배우고 잠깐 쉬도록 할 건데, 역함수 개념으로 가자면 다시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역함수 개념. 역함수 1대1 대응함수 너 배웠어요. 자, 페이지 144페이지. 자, 역함수는 1대1 대응함수만 역함수가 존재하게 돼. 그래서 1대1 대응을 배운 거야, 일단, 우리가. 역함수는 이제 결론은 뭐냐면, 모든 거를 바꾸는 거야. 정의역과 공역도 바꾸는 거고, 화살표 방향도 바꾸는 겁니다. 역지사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역함수는 f의 인버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를 써줘요. 그래서 원래 함수가 f가 x에서 y로 대응이었다면 f 인버스는 y에서 x로 대응하도록 바뀐다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이. 그러면 이게 아무 함수나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잘 보세요. 이런 함수들은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F로 가는데, Y로 가는데, 1, 2, 3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어. 그럼 이거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역함수는 바꿔서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치역이 되는 건데, 그럼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가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 2를 두 번이 왔죠. 그럼 2에서 두 개가 나가야 돼. 그럼 함수가 되냐, 안 되냐? 양단이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선택받지 못했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기권이 되지. 그럼 함수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1대1 대응 함수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함수들만.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함수들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함수만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반대로 가는 거죠, 다. 모든 게. F 인버스 1 가면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가는 거지. 반대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공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무슨 함수가 된다? 원래 본함수가 무슨 함수가 된다? 1대1 대응이 돼요. 근데 1대1 대응을 배운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에요. 역함수라는 게 정말로 입장 바꿔 생각해봐. 모든 거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입니다.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그래프에서 보자면 이런 거야. x, y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원래대로 했다면, 잘 봐봐. 여기서 볼게. 자, 봐봐, 여기서. 원래대로 했다면 2,3이 찍혀야 되는 거지. f의 2는 3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역함수가 되면 뭐가 찍히는 거야? f의 인버스가 되면 3이 뭐로 찍히는 거야? 2로 찍히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역함수가 되면 이 x, y 좌표가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돼? 바뀌잖아. 근데 우리가 대칭에서 배운 게 있어. 뭐 대칭이 x, y가 바뀌었죠? y는 x 대칭. 그러니까 왜 y는 x 대칭이 배웠냐면 역함수 구해야 돼, 그래프. 이게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앞에서 배웠던 이유들이 다 써먹이고 배운 건데, 첫 번째 1대1 대응을 배운 이유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단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래야 함수의 규칙을 우리가 어기지 않게 돼. 두 번째로 그래프 그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x랑 y가 자리 바뀐단 말이야. 왜냐면 2,3이 찍혔던 게 역함수가 되면 반대로 3,2가 찍힐 거란 말이야. 그래서 x, y 자리 바꾸는 거에 그래프 그리기 할 때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 y는 x 대칭으로 그리면 되는 거지. 왜냐? y는 x 대칭 되면 x, y 자리 바뀐다고 우리가 도형에 이동해서 배웠잖아.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아, 선생님 이거 왜 배웠었어요? 아, 지금 써먹으려고. 1대1 대응 왜 배웠어?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은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래프 그리려고. 역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뭐 대칭으로 그리면 된다? y는 x 대칭으로 그리면 되니까. 그래서 다 배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역함수도 이 대응관계에서 보면 엄청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게 어려울까? 대응관계에서 보면 어렵진 않은데 뭐에서 보면 어려운 거야? 그래프에서 보면 또 헷갈리는 거야. 항상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도 당황하지 말자 이거야. 자, 그러면 역함수는 진짜 머리털 다 이렇게 할게. 자, 역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은 x, y를 체인지하면 돼. 이런 거야, 봐봐. x, y를 다 바꿔. all 체인지. 만약에 이런 fx가 있었어. fx가 x 더하기 3이었어. 자, 그럼 얘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fx를 그냥 y라 쓸게. 요 좌표를. 요 x, y 자리 바꿔요.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x, y를 바꾸면 그게 뭘 구한 거야? 역함수를 구한 거야. 그 다음에 y를 정리해줘. y 정리해주면 x 빼기 3 되겠죠. 요게 f의 인버스. 얘의 역함수는 얘입니다. 자, x, y 자리 바꾸면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x, y 자리 바꾼 다음에 y를 정리해주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왜냐? x, y 자리 바꾸는 게 바로 역함수니까. 그럼 정의역과 치역도 어떻게 된다? 다 바뀌는 거야. 치역이 뭐로 바뀌는 거야?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고, 정의역이 원래 뭐로 바뀌는 거야? 치역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체인지. 함수에서 모든 게 체인지 되는 거야. 대응되는 것도 거꾸로 대응되는 거고, 정의역, 치역도 다 바뀌는 거야. 그리고 수식으로 보자면 x, y 자리 바꾸면 되는 거야. 그게 역함수를 구하는 거겠고, 그래서 자,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우리가 개념이 나오는데, 잘 봐. 이런 거야. 역함수는 좀 슬프지만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 게 역함수의 특성이에요. 역함수 문제를 풀다 보면 역함수를 거의 안 구해요. 안 구하고 다 풀 수가 있어. 자, 이건 해볼게. 자, 첫 번째 f 인버스 역함수를 시키고 다시 역함수 시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왜냐면 바꿨다가 또 바꿔. x, y 바뀌었어. 다시 바꿔. 그럼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두 번 미치면 원래대로 온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180도 바뀌었잖아. 180도 미쳤는데 한 번 더 돌아. 그럼 다시 원래 들어오죠.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되게 중요해. 자, 이거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번째 성질이 되게 중요한데 역함 성질에서 이거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 자, 잘 봐. 여기 내가 이렇게 쓸 거야. x에 1, 2, 3이 있었어. 근데 요게 y로 가는데 a, b, c로 만약에 되어 있는데 y 있어서 이게 f야. 근데 1은 b로 갔고 2는 c로 갔고 3은 a로 갔다고 쳐봐. 자, 이때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이거의 역함수는 뭐가 되죠? 이거의 역함수는 반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자, F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 인버스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합성함수 시킬 때,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 이게 뭐냐면, 봐봐. 자, 봐봐. 자, 대응시킬 때 봐봐. 이렇게 가는 거야. B로 갔어. 또 다시 역함수로 오래. 그럼 다시 다 돌아가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 1이 들어갔어. 그럼 F1은 B잖아. 근데 F 인버스 B는 다시 1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뭐야? 1이 들어가면 1로 나와.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을 시키면 뭐가 나온다? 항등함수가 나와. 왜냐면 갔다가 역함수 하면 다시 오는 거야. 갔다가 다시 오는 거야. 갔다가 다시 오는 거야. 역함수니까. 두 번 지나가야 되는데 갔다가 역함수니까 다시 오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온다. 근데 봐봐. 이거랑 차이점이 있어. 봐봐. 이거는 정의역의 원소가 들어갔다가 1, 2, 3이 들어가면 1, 2, 3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의 항등함수야. 근데 역함수를 먼저 들어가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먼저 갔다가 다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x는 x가 나온 게 맞아. 근데 여기 x는 뭐냐면 a, b, c가 나와. a, b, c가 들어가서 a, b, c가 나와. 근데 지금 봐봐. 둘 다 항등함수야.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 나오는데 얘랑 얘 차이 뭐냐면 얘는 정의역의 원소가 들어갔다가 정의역에서 나오는 거야. 둘 다 항등함수 똑같아. 근데 정확하게 보자면 얘는 어떤 거냐면 이 함수는 어떤 거냐면 1, 2, 3이 들어가서 1, 2, 3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항등함수.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야 된다. 막 심한 문제는 정을 구분시키는 문제가 가끔 있어. 둘 다 항등함수가 맞아. 둘 다 항등함수 맞는데 요거는 뭐냐? 요거는 A, B, C가 들어갔을 때 A, B, C로 되면 돼. 그러니까 둘 다 항등함수인데 정의역이 달라. 둘 다 항등함수인데 정의역이 다른 거야. F가 먼저 들어가는 거는 1, 2, 3이 정의역인 거야. 그리고 1, 2, 3이 나오는 거야. 근데 F 인버스가 들어간 거는 여기 공역이 먼저 들어가서 공역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 놓은 게 어디 나와 있냐면 그게 144페이지에 보면 역함수의 성질에서 2번을 보세요. 144페이지에 역함수의 성질에서 2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알아듣기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요 x는 좀 어려운 말로 이 x는 정의역에 포함된 x다. 자, 얘는 정의역에 포함된 x다 라고 나온 거고 이 x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다? 공역에 포함되는 원소다 라고 나와요. 이게 둘 다 항등함수야. 둘 다 항등함수인데 그 들어가는 원소가 달라. 그거를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다 항등함수로 바뀌어요. 항등함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f 오브 f 인버스나 f 인버스 오브 f나 다 항등함수니까 없애버려도 돼요. 어차피 자기 자신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개념하고 끝낼게요. 합성함수를 시킨 거를 역함수 시키면 어떻게 되냐? 자, 그림을 한번 보자. 이게 증검다리 함수니까 이런 거야.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f를 먼저 들어가. 그 다음에 x라는 게 f를 들어가서 이제 g로 y로 나오겠죠? 이렇게 x가 들어가서 요 fx가 나올 거란 말이야. 다시 얘가 g라는 걸 통해서 들어가요. g로 나오겠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나오죠. 그럼 요 합성함수를 역함수를 시키면 결론은 이거 역함수 시키면 이게 f가 먼저 들어갔죠? 그럼 g 오브 f란 말이야. 지금 이게 f가 먼저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g가 나와요. 이거를 역함수를 시키면은 어떻게 되냐?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정의역이 되고 여기가 이제 치역이 되겠지. 그러면 이 합성함수 역함수를 시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뭐가 먼저 들어가냐? G 인버스가 먼저 들어가요. 역함수 시킬 때. 합성함수 역함수는 봐봐. 합성함수 이렇게 징검다리로 갔잖아. 거꾸로 오는 게 역함수야. 합성함수 역함수는 F 인버스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G 인버스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F 인버스를 합성을 시키는 거야. 순서가. 왜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요. 순서가. 그러니까 G 인버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 인버스를 합성해야 된다는 거지.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거꾸로 갈 때 이렇게 가기 때문에 G 인버스 먼저 하고 F 인버스 순서가 바뀌면서 인버스가 들어갑니다. 합성함수 역함수. 그래서 요것도 요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함수를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대응 관계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명확하다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공을 해봅시다. 자, 역함수 대충 개념 배웠는데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함수 파트는 내가 생각보다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못 풀더라고요. 자, 역함수 문제 볼게요. 1025번, 유형 7번, 157페이지입니다. 자, 또 한번 가봅시다. 자, 함수 파트 잘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시험에 좀 잘 봅시다. 자, fx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1차 함수로 줬고요. 미지수는 두 개예요. a랑 b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역함수 문제가 진짜 웬만하지 않고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 봐봐. 이게 식 두 개를 주면 끝나는데 f 인버스 4가 2다 라는 얘기는요. 이게 뭔 소리가 똑같냐면 f2는 몇이다? 4란 얘기예요. 자리가 바뀌니까 f2는 몇이다? 4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f 인버스가 있는데 4가 있었는데 f 인버스는 거꾸로 바뀌었죠. 이게 2로 간 거야. 대응 관계에서. 이렇게 4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F로 보자면 2가 바로 간 거죠. 그러니까 뭔가 헷갈린다. 그럼 대응관계로 보라는 얘기야. 항상. 그리고 F 인버스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함수 쪽으로 줬지만 다 그냥 원래 함수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줬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A, B를 구할 수가 있는 문제지. 그러니까 역함수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는 진짜 극소수고 거의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어. 자, 그래서 넣어볼게요. F2는 2A 플러스 B가 되겠고 이게 4가 되는 거고 F-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니까 빼가지고 3A는 9다. A는 3이다. B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9 더하기 4니까 13이다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뭐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26번 같은 거를 보면 이제 2차 함수가 나오거든요. 1026번에. 어차피 뭐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결론은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여러분들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왜 나왔을까요? 자, 이런 표현이 왜 있을까? 지금 우리가 2차 함수를 줬어요. fx가 지금 2차 함수란 말이야. 2차 함수인데 역함수를 뭔가 조건을 주고 있는데 이 정의역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줘요.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준 이유가 뭘까? 1대 대항함수 만들려고. 맞아요. 왜냐면 2차 함수 자체는 전체 구간으로 주면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2차 함수가 나오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정의역을 제한해야 돼요.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준 거예요. 이게 왜, 땡밖에 이게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F0는 뭐라고 줬냐면 제로다. F 인버스 이거 안 풀어줄 거야?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2다. 이거 바꾸면 뭐 되는 거야?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0이다. 또 F 인버스 32가 4라는 얘기는 F4는 뭐가 된다? 30이다. 이 2차 함수가 지금 미지수가 몇 개냐면 3개란 말이야. 그래서 식을 몇 개를 준 거야? 3개를 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fx를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없어요. 계산할 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 뭐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1029번을 봅시다. 1029번을 보자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 자, 봐봐. 1029번은 왜 상문제일까? 뭐를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문제일까? 라는 건데 생각보다 뭐를 되게 많이 물어보냐면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1029번이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걸 왜 상문제로 줬을까를 보자면 지금 fx가 지금 두 개로 나눠지는데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5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를 줬고요. 대응관계를. x가 5보다 커 같을 때는 2x-d라는 대응관계를 줘요. 그래서 이제 역함수를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f의 인버스 6과 f의 인버스 10인데 봐봐. 지금 봐봐. 잘 봐봐. 여기서 잘 봐봐. 결론은 6하고 12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6하고 12를. 근데 봐봐. 이게 역함수니까 6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넣으면 된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러면 내가 말했지. 역함수가 되면 뭐랑 체인지 된다겠죠? 정의역과 치역이 다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서 치역을 구해야 돼. 거꾸로 보낼 때. 뭐를 구해야 된다고? 치역을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근데 내가 사실은 그래프를 보자면 이렇게 된 거야. 잘 봐. 근데 이거 치역은 또 어떻게 보여?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제 보자 이거야. 그래프를 그리면 다 보이니까.
이게 기본인 거야. 내가 아마 두 번째 시간 때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했을 거야. 어려운 문제로 됐을 때 정의역과 치역이 막 바뀌어. 합성함수 시켜서 바뀔 수도 있고 역함수 시켜서 바뀔 수 있는데 이걸 정확히 모르잖아, 개념을? 그러면 심화 문제 가면 다 틀리는 거야. 왜냐면 그게 헷갈리니까. 시험 문제 다 그림 그려줘요. 당연한 거죠. 그림도 아주 단순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애매하게 공부한 애들은 다 집에로 보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이라는 거는 애매한 공부 방법을 취했다. 정확하게 개념을 모른다. 그럼 다 틀리게 만들어, 무조건. 그러니까 개념이 명확한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공부할 때 애매하게 공부하면 위로 못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이게 기본인 거야, 그냥. 그냥 애매하게 공부하면 애매한 문제만 맞는 거야.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맞을 수가 없어요. 이해도 잘 못해요. 자, 그럼 그만 내가 그려볼게요. 자, 5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5, 여기 때 x가 5라고 할게. 그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5일 때 몇이 되냐? 5일 때 몇이 되죠, 이게? 8이 되죠? 그럼 이때가 y 값이 8인 거야. 됐어요? 2보다 커지면 기울기가 뭐로 바뀌냐면 8로 돼요. 기울기가 뭐로 바뀌죠? 기울기가 뭐로 바뀌어? 2로 바뀌니까 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5보다 클 때는. 그래서 요게 y는 2x-인 거고 여기가 y는 x 플러스 3인 거야. 이해됐어? 그렇다면 얘는 보세요. 요거의 치역, 요거 5보다 작을 때 x 플러스 3의 치역은 y 값이니까 어디가 되냐면 요 영역이 됩니다. 요 영역. y는 x 플러스 3이 5보다 작을 때지. 그 y 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8보다 작은 거야. 치역이 8보다 작은 거야. 여기만 그려지잖아, y 값이. 그러니까 얘 치역은 y가 8보다 작다가 치역인 거야. 그래프로 보자면 요렇게 칠해지니까 다. 그럼 요 치역 2x-5보다 클 때의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요 부분이죠 지금? 많이 더 커요. y가 8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인 거야. 자, 그래프를 그리면서 다 치역을 볼 수 있어야지.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인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잘 봐봐. 자, 이 문제를 역함수를 굳이 그리지 않을게. 그럼 봐봐. 이런 거야. 봐봐. 이걸 봤을 때 F 인버스 6이다 라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이 얘기인 거야. 봐봐. 얘가 만약에 F 인버스 6이 A라고 한다면 어떤 수가 들어갔을 때 6이 나오냐. 그 얘기야. 쉽게 보자면. 그러면 6이라는 함수를 여기서 상수함수지. 6이라는 함수는 8보다 작으니까 6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y가 6이 있을 거라. 지금은 역함수 안 그릴 거예요. 그러면 6하고 6이 나오요. 그러면 봐봐. 어떤 수가 들어가야 6이 나오냐. 여기야. y는 x 플러스 3이 들어가야 된다. 6은. 그럼 어떤 수가 들어가야지 나오겠냐. 여기 x 플러스 3이니까 여기가 a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a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a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a 플러스 3이 나오죠? 이 a 플러스 3이 뭐가 된다는 건 결론은 6이 되는 거니까 a는 몇이 된다는 거야? 3인 거야. 그래서 얘가 몇이 된다는 건 결론은 3이라는 거죠. 자, 역함수를 안 구해요. 자, 이렇게 f 인버스 6을 a라고 놓으면 fa가 6이 나오는 거야. 그럼 6이 나오려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 그래프로 보자면 6하고 만나는 점이 이게 들어가는 점이에요. 들어가면 6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여기로 넣어야 되는 거야.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만나는 점이 여기란 말이야. 치역도 나오겠고.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됐어? F 인버스 12는 이걸 B라고 놓을게요. F 인버스 12를 B라고 놓자면 어떤 수가 들어가야지 뭐가 나오냐? 12가 나오는 걸 찾는 거야. 그러면 12는 여기야 여기 있어. 여기 있겠죠. 여기 있겠죠. 여기 12 어딘가 있겠죠. 8보다 큰 거니까.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냐?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B가 들어가면 이게 2B-2가 12가 되는 거니까 이 B는 넘어가면 14. B는 몇이 된다? 7이 들어가야 돼. 7이 들어가야지만 1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7인 거야. 그래서 3 더하기 7이니까 다 뭐가 된다? 10이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보면 알겠지만 Y값이 뭐가 나왔을 때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여기서 보는 거야. 치역도 보이겠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다 어디서 해석하는 문제냐면 다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야. 이게 복잡해질 거라는 거지. 이게 지금 여기 이 정도 3문제인데
1차 함수는 엄청나게 어렵진 않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 함수들이 점점점 복잡해져. 자, 근데 일단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지 복잡했을 때 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자, 넘어갈게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결론은 1대1 대응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게 많이 출제가 돼. 우리가 되게 많이 다뤄. 왜냐면 1대1 대응함수 따로 배우기도 하지만 1대1 대응이 돼야지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1030번 문제는 앞에 1대1 대응 문제랑 다른 게 전혀 없는 거야. 여기서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고 하는 얘기는 뭔 소리다?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이 1030번 문제는 앞에 1대1 대응에서 풀어줬던 거랑 다 똑같은 문제예요. 정의역을 제한했죠. 정의역이 x가 2부터 x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지금 x가 6까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y가 a부터 y가 b까지 요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당연하겠지만 1대1 대응이 될 때 3x-2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3x-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fx가. 요렇게 돼야지만 1대1 대응이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지우기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2를 대입하면 a가 나와요. 자, 2 대입하면 몇 나오죠? 2 대입하면 6 빼기 2니까 a는 4가 나옵니다. b는 6 대입하면 나요. 6, 3, 18 빼기 2니까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20이 된다는 게 4입니다. 자, 이거 1대1 대응에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해줬어요. 1대1 대응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유형 18번은 1대1 대응 파트에서 내가 정말 자세하게 다 문제를 풀어줬는데 거기 파트랑 문제가 똑같다고 보면 돼. 거기다 역함수 표현만 좀 들어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1031번, 1032번, 1033번이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과 거의 다 완벽하게 쌍둥이 문제예요. 1대1 대응에서 풀었던 문제라. 그 얘기 이꼴 내가 풀어줄 거다 안 풀어줄 거다? 안 풀어준다는 거야. 앞에 거 영상을 보시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대로 풀라는 얘기입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못 푼다는 얘기는 앞에 영상을 공부하지 않았다. 앞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영상 다시 보고 공부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함수 수학이라는 거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왜냐면 이해 능력이 떨어져요. 무조건 놓치면. 우리가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는 학문이기 때문에 복습을 철저히 하고 빠지지 않으면서 계속 이해해야 돼. 그 이해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위권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개만 문제 풀어볼게요. 1032번 한번 풀어봅시다. 1032번. 1032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f라는 함수가 x에서 x로 가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1대1 대응함수란 얘기. 이런 거죠. 대응으로 보자면 1, 2, 3, 4로 가는 거예요. f가. 그리고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라는 거죠. 왜냐?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찾는 거야. 1대1 대응 조건을 통해서. 그래서 f1은 플러스 2배의 f2는 9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f 인버스 1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인버스 2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걸 통해서 f4와 f 인버스 4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대1 대응의 함수였을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얘를 만족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자, 일단 볼게요. F의 F2는 가봤자 1, 2, 3, 4밖에 안 나와. 1, 2, 3, 4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봐봐. F2가 1이었어. F2가 만약에 1이었다고 쳐보세요. 그럼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7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하죠. 7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경우는 없는 거야. 왜냐면 얘가 갈 수 있는 거는 1대 대응이니까 1, 2, 3, 4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F는 1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해보는 거야. FE가 만약에 2가 됐어. 그럼 여기가 4가 되죠. 그럼 FE는 뭐가 되죠? 5죠. 5가 없잖아.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다 넣어가면서 찾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쪼이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들어갈 게 몇 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었겠어? 그 다음에 3 집어넣겠죠. 그러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뭐 된다. 안 되죠. 안 되네. 왜냐면 1대1 대응이니까 같은 데로 가면 안 돼요. 이것도 안 되네. 얘도 3으로 가잖아. 아, 4. 4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나씩 넣어가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다 찾아보는 거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응 관계도 보면서 하나씩 다 집어넣어 보라는 거야. 네가 직접 해봐. 되는 게 하나밖에 안 나올걸? 이거 얘기예요, 결론은. 근데 보자마자 쫀다고 애들이. 그러니까 FE는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2는 4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FE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FE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1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게 FE가 1, 2, 3, 4 다 넣어봤는데 4밖에 안 돼요. 결론은. 엄청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쫄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다 해보면 돼. 차근차근.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오른쪽 걸 통해서 나머지를 찾아야 되는데 F 인버스 E. 자, 1로 올려면 뭐에서 왔냐? 1이지. 얘 먹은 거야? 1인 거야. 거꾸로 갔잖아. 그러면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F 인버스 E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3은 어디로 간다? F 인버스 E, 2가 3이니까 F3은 2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끝났죠 이제. F3이 2로 갔으면 4는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안 남았죠? 3밖에 없어요. 3밖에 없죠. 그럼 끝난 거예요. 이렇게 다 찾으라는 거지. 이 함수 값의 조건과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조건을 활용해서 다 대응되는 값들을 찾아내라. 논리적으로.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F4는 3이 되겠고요. F4에서 온 거는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답은 5가 된다는 거를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 봅시다. 오늘 역함수를 끝까지 한번 다 달려보고 절대값 기호 나오기 전까지 달려보면 우리가 유형 23번까지 한번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해볼 텐데, 자, 1034번 문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1대1 대응함수가 돼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A값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1034번 문제는 어떤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냐면 A값을 찾기만 하면 앞에서 배웠던 1029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이거 그래프 그래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역함수 가는 것만 뒤로 두 칸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문제들이 이번에 나올 거라는 거야. 확률이 높아요. 이게 좀 어려운데 이거. 그래서 이게 1대1 대응 개념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역함수 개념도 정확히 이해하고 그래프도 그리면서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의역, 취역 당연히 다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매번 얘기하죠. 그래프에서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대응 관계에서 봤으면 참 쉬웠을 텐데 이게 그래프 놀이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그 괴리가 큰 거지. 그래서 1034번은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3보다 작을 때는 이거야. 기울기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다가 3보다 크거나 때는 기울기가 3이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y는 3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이것밖에 그리면 안 돼요. y는 x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래서 3일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돼? 안 같은 값이 나와야 돼? 같은 값이 나와야 돼. 이 모양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해줬어요. 언제? 함수 2에서. 다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 연습해보시고 공부해서 왜 안 되냐? 왜 저것밖에 안 될까? 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다 해줬어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강의할 수 없을 정도로 해줬어요. 학교나 다른 데서 그렇게 절대 강의할 리가 없어요. 자, 3을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나온다? 이 높이가 3 플러스 a가 나옵니다. 여기서 3 대입하면 뭐 나오죠? 8이 나오죠. 그래서 a는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다? 5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8이고 a가 5가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딱 이것밖에 없어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다른 건 존재할 수가 없어. 이렇게 돼요. A가 5가 돼요.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F 인버스 오브 F 인버스 11을 보는 건데 여기부터 보는 거예요. 3 플러스 A가 8이에요. 여기가 3 집어넣으면 8이잖아. 아, 연결돼야 되니까. 연결해야 이게 1대1 대응되면 무조건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얘기도 다 해줬어요. 다 보세요. 공부할 때. 자, 그러면 11이 나오려면 이건 fx이기 때문에 자, 11이 나오려고 그러면 봐봐. 이게 8이지. 여기가 지금 8인 거야. 이게 경계선이야. 8일 때가. 자, 11이 나오려고 그러면 여긴 거야. 10이라고 만나는 점을 찾으면 11이 나오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걸 묻는 거야. f 인버스 11이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11이 될 때를 찾는 거지. 이게 f 인버스 11을 만약에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어떤 값이 들어가야지만 어떤 값 한 단계 한 단계 갈게요. 어떤 값이 들어가야지 10이 되냐? 여기 들어가는 거야. a라고 하면 겹치니까 뭐 k라고 할까요? 오케이. 여기 a 나왔습니까? 5, 4 집어넣는다. A 4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4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서 한 번 나오면 4가 나온 거야. 다시 4가 다시 들어가야죠. 그러면 다시 4가 나오면 어떤 값이 들어가야지 4가 나오냐 또 물어보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니까. fx를 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4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f 인버스 4는 이번 k니까 p라고 할게. f 인버스 p 값 4가 f 인버스 4가 p라고 놓는다고 치면 결론은 fp가 들어갔을 때 4가 나오는 건 뭐냐? 여기죠. 4. 8보다 작으니까. 여기 교점 찾는 거지. 4가 나오려 그러면 이게 4가 되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돼서 마이너스 1이죠. 답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프로 뒤로 지금 가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래프를 그리면서 풀어야 돼. 그래프랑 엄청나게 친숙해져야 돼. 이게 기본인 거야. 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함수 계속 헤매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공부해라. 자, 4가 됐을 때 뭐가 들어가야지 4가 나오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지 4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에요. 거꾸로 보는 거지, 계속. 역함수를 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함수 파트는 정말 미안하지만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 거에 묘미가 있어요. 역함수를 절대 구하지 않고 풀어요. 대부분 문제가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풀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 자, 유형 19번은 역함수 구하는 문제예요. 거의 안 나오거든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 어렵지 않은데 역함수 안 구하고 다 풀어요, 문제들은. 역함수가 되게 불쌍한데. 일단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자, 1035번. 자, fx가 ax 빼기 6일 때 역함수를 구하래요. 이때 어떻게 구하냐면 간단해요. fx를 y로 두고요. fx를 뭐로 둔다고요? y로 준 다음에 xy 자리를 바꿔요. 왜냐면 xy 자리 바꾸는 게 역함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xy 자리 바꾼 다음에 y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역함수 하면은 xy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xy 자리가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y를 풀어줘. 그럼 ay는 뭐가 되죠? 넘어가면 x 플러스 6이 되겠고 a로 나눠주면 y는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6이 됩니다. 근데 저거 왜 또 Y로 바꿔였어? y를 바꿔주냐고? 우리 다 이게 함수 표현할 때 y는 뭐로 정리해주잖아. 우리 모두 다. 아, 그럼 저 이중원적 경우구나. 왜냐면 그래야지 대응하시기가 편하잖아. 만약에 x값이 나왔을 때 여기에 딱 y가 돼야지. 봐봐. x값 딱 넣으면 곧바로 y값 나올 거 아니야. 네. 어차피 어디로 대응되는지 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y로 정리를 한다고. 그래서 x값이 여기다 들어가면 대응되는 거 곧바로 나오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y는 해서 풀어주는 거야, 항상. 왜냐면 어떤 x값 들어갔을 때 그거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f 인버스 x인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얘랑 문제에서 누구랑 같대? 얘랑 누구랑 같대? 2분의 1x 더하기 b랑 같다고 했잖아. 결론은 이게 항등식이니까 a분의 1이 2분의 1 같아야 되고 a분의 6이 b랑 같아야 되는 거죠. 결론. 그럼 a는 뭐가 되죠? a는 2가 되겠고 이게 2가 되면 3이니까 b는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빼기 b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랑 뭐만 바꿔서 구하면 되는 거야?
xy 자리 바꾼 다음에 y에서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좀 재밌는 경우가 뭐냐면 봐봐. 1037번 볼래? 1037번에서 이렇게 나와. 이 표현이 나와. 자,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알아야 돼요. F랑 F 인버스 1이 같다. 이게 뭔 소리일까? 자, 이 표현만 알아야 돼. 1037번에서 나오는데 이걸 한번 좀 이해하고 갈게요. 우리 개념에서 명확하게 배우진 않지만 알아둬야 될 개념 중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F랑 F 인버스 1이 같대. 이게 뭔 소리일까?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역함수를 시켜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뭔 소리냐? 1은 1이고 2는 2고 2차는 3이다. 자,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항등함수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러면 항등함수다. 항등함수도 되긴 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야. 봐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역함수를 구하는 건 우리가 잠깐 배웠겠지만 역함수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면 y는 x 대칭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y는 x 대칭으로 그릴 수 있다. 뭐가요? 역함수를 그릴 때. 왜냐면 y는 x 대칭 시키면 xy 자리가 바뀌잖아.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 본함수를 y는 x 대칭 시키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가 이제 그래프 놀이. 결론은 그래프로 또 가요. 아 진짜 짜증나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그래프 놀이야. 결론은 그래프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냐 없냐 이 상황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 자, 잘 보세요. 좀 쉬운 것부터 할게요. 그림 놀이야. 그림 많이 그려야 돼, 여러분들. 그림 안 그리고, 자, y는 x 대칭이 이게 있어요. 자, y는 x 대칭 그려볼게요. 이게 y는 x예요, 지금. 그럼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어. 이게 y는 fx였어.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 y는 x 대칭이니까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오면서, y는 이게 역함수예요. 여기 대칭된 게 일로 오는 거고 여기 대칭된 게 일로 오는 거야. 접어질 때 대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역함수예요. 자, 그러면 fx랑 f 인버스 x랑 지금 같아 안 같아? 같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없죠. 그러면 언제 이게 같아질 수 있냐? 그러니까 역함수를 yx 대칭을 시켜도 원래 함수랑 같아지는 거야. 그래프 모양이. 그럼 언제냐? 봐봐. 기억해 놓으세요. 이 개념이 나오면 이게 그래프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봐봐. 그러니까 이게 다 그래프에서 다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모든 개념에서 그러니까 이게 y는 x 대칭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지난 말이야. 이게 y는 x 대칭이 아닐 거냐? 이게 y는 x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랑 대칭했을 때 원래 컴퓨터는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얘가 여기로 대칭하면 여기로 와요. 얘가 여기로 와요. 대칭해도 자기 자신. 항등함수 당연히 그 역함수가 자기 자신 되긴 하는데 그런 거 안 내지.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함수도 있잖아. 요 y는 x에서 원래부터 대칭이야. y는 x에서 원래부터 대칭인 함수들은 역함수를 구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여기 있던 그림이 일로 가는 거야. 여기 있던 그림이 일로 가는 거야. 대칭시키면. 그럼 자기 자신인 거야, 다시. 그래서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가 보통 어떻게 된다?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수식적으로 구할 수 있어. 봐봐. 수식적으로 구해서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같다라고 풀 수도 있어. 마이너스 바꾼 다음에 같다라고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수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뭐도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래프적으로 어떤 모양이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투트랙인 거야, 항상. 수식, 대응, 그래프, 같이 가는 거야.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발생해. 항상 문제. 함수는 그래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프에서 해석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뭐야, 그냥 있어야 돼. 오, 판타스틱. 배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해가 돼야 돼. 결론은.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럼 1037번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개념이 나왔는데 자, 이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냐? 이런 거를 다 알아야지만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인가? 심한 문제. 기본 문제는 몰라도 돼. 그럼 못 올라가. 그냥 평생 기본 문제 풀다가 끝나는 거야. 그럼 맨날 등급이 그냥 더 등급이 있는 거야. 그냥 3등급 언저리 어딘가.
뭐 기껏 올라가봤자 뭐 2등급. 1등급은 죽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일단 1등급 가려면 개념 공부 착실히 하고 문제도 많이 풀고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공부만 하면. 진짜로 내가 오늘부터 연습 복습 철저히 하고 개념 이해될 때까지 고민하겠다라는 마음 먹고 오늘부터 공부 시작하면 여러분들 다 1등 갈 수 있어요. 왜냐? 요즘 애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열심히 하지 않아요. 맘먹고 미친듯이 공부하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자, 2037번도 fx가 ax-1이라고 줬는데 이거의 역함수에 대해서 a는 0이 아니래. 결론은 f랑 f 인버스 1이 같다는 거는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a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 그래야지 대칭이 되는 거야. 이게 수식적으로 풀 수 있거든? 네, 내가 말했지만 수식적으로 푸는 거는 당연한 거야. 약간 마이너스 2가 다른 거면 다안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면 대칭이 안 되지. 아, 그러네. 마이너스 2가 되면 이 기울기가 더 급변화가 되기 때문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안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지만 여기 있던 게 그대로 일로고 여기 있던 게 그대로 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y는 x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90도가 되면 대칭이 딱 돼야지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수식적으로도 구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래프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선생님 강의는 꼭 들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문제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들이 개념들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설명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지 맘대로 푸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듣고 나서 푸세요. 고민해보시고. 늦지 않아요. 자, 지름길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만약에 fx야. f 인버스 x를 구하라면 수식적으로 풀면 이런 거야. y는 ax-1인 거고 이 문제를 수식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x 자리 y 바꿔 이렇게. 그 다음에 ay는 x 더하기 1이 되겠고 y는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1인데 얘가 역함수예요. 얘랑 같은 거야. 수식적으로 보자면. 지금 내가 지금 수식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거야. 알지만 수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그래프도 알아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풀이 방법들은요 다 수식만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다 빠진다. 같이 가야 되는데 엄청 중요한데.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거니까 a분의 1과 a가 같다. 그 다음에 a분의 1과 마이너스 1이 같다. 같아야 돼. 계수 비교법. 그럼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이건 보자마자 그래프로 보자면 그냥 얘는 몇인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마이너스 1인 거죠. 역함수랑 같다는 얘기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결론.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죠. 자, 수식적으로 계산해도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만 그냥 이건 보자마자 답은 뭔가? a는 마이너스 1인 거야. 이 조건 나오자마자 a 마이너스 1인 거죠. 직선 중에서 역함수 같은 거는 기울기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다른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거를 수식적으로 하면 a분의 x 더하기 2분의 1이 푼 거잖아. xy 바꿔가지고 역함수 구한 거잖아,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고. 얘가 f 인버스 x잖아. 얘하고 얘랑 같다고. 그래서 계속 비교법 쓴 거야, 그냥. 그럼 a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래서 2차 방정식 나오는데 여기서 a제곱은 1이니까 a가 뿔마일이 나와요. 근데 그냥 마이너스밖에 안 돼요. 플러스 1은 안 된다. 근데 결론은 뭐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문제는 선생 같은 경우 봤을 경우에는 보자마자 그냥 마이너스 나오는 거지. 0.1초 만에 푸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사실. 근데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뭐 아쉽지만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할 거냐? 합성함수, 역함수 구하는 거까지 할 거예요. 1039번까지 풀게요.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좀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데, 수업을 거의 10시 반이 다, 8시, 7시 반이 다 넘어서 시작했죠, 지금? 1039번까지 풀고 끝낼게요. 020번까지. 그리고 내가, 쌤 당연히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이제 오늘 RPM 이제 줄 건데, 함수 파트 프린트해서 풀어야 돼요. 저걸 공부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난 공부할 마음이 없다. 센 풀어가지고 택도 없어요. 지금 A스텝 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풀어주는데 당연하겠죠. 연습이 안 되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 풀어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은 여러분들 뭐 개념 플러스 유형 더 풀어도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주는 프린트를 풀면 1등급으로 갈 준비들이 된 거예요. 갈 수 있습니다. 네, 믿으세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웬만하면 가요. 안 해서 안 가는 거지. 하기만 하면 갑니다. 믿으십시오. 자, 이형 20번 갑니다. 1039번까지 끝낼게요. 1039번 문제 겁나 쉬워요. 자, fx가 3x-2가 되겠고 gx가 x-1입니다. 그래서 f 인버스 g의 a가 뭐냐? 1이다. 자, 이제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뒤로 갈게요. 자, GA를 구하면 A-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F 인버스 A-1이 1입니다. A가 들어가면 GX에 따라서 A 빼기 1이 나와요. 그럼 이걸 다시 바꿀 수가 있죠. F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F1은 뭐가 되는 거야? A-1이 되는 거야. 역함수 구할 필요가 없어요. F1을 구해요. A 대입하면 몇이죠? 3A 1 대입하면 몇이죠? 1이죠. 1이야. A는 몇인 거야? 2인 거죠.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문제가 그렇거든요. 다 이런 문제들인 거예요. 역함수를 구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또 하나 풀어볼까요? 조금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1042번으로 갈까요? 다 이런 문제예요. 1042번.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세요. 집에 가서.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 어렵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지금까지 잘 이해해왔다면 이런 문제는 어려울 수가 없어요. 자, fx가 이제 두 개 나눠지죠. 함수 좀 복잡하게 나뉘고 맨날 나누는 거야. 절대값 씌우고 나누고 맨날 20만 합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gx는 뭐가 나온다? x 더하기 5가 나오죠. 그래서 f 인버스 오브 g의 2예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해서 뭐예요? g는 1이 들어가면 여기 1가 들어가겠죠? 몇이 나오죠? 7. 그럼 f 인버스 7은 뭐냐? 그 얘기야. k라고 놓으면 fk는 뭐가 들어가야지 7이 나올까? 이 얘기인 거야. 그럼 여기서 어디 들어가야 되냐? 그래프 대충 그려보면 얘가 마이너스 2가 x축인데 y축인데 마이너스 0보다 커 갔을 때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2차함수예요. 이게 마이너스 2죠. 0일 때야 x가 0일 때. 여기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2. 0보다 작을 때는요. 이게 이렇게 그려져요. 기울기 2짜리. 기울기 2짜리. 그러면 7이라는 거는 어디가 나오는 거야? 7이 나오려면 여기 있는 거지. y는 7. 그러니까 2차 함수에 들어간다. 그래프를 보자면. 왜냐면 7이 나오면 어떤 수가 들어가냐 구하는 거니까 요게 k인 거야. k가 들어가. 여기 들어가죠. k제곱 마이너스 2가 7이라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k제곱은 뭐가 나온다? 9니까 k는 뿔만 3인데 당연히 여기 양수겠죠? k는 뭐가 된다? 그래서 3이 된다. 그 답은 뭐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쪽에 생긴 양수겠죠? 당연히 이쪽에 음수가 되고 뿔만 3 나왔을 때 양수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프 그려놓고서 계속 보는 거야. 계속 그래프 놀이에요. 정확히 볼 수 있냐 없냐 그거를 계속 물어봐요. 죽을 때까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보는 거를 연습을 겁나게 열심히 해서 명확히 해야 돼. 명확히 해야 돼. 이거 명확히 해야 돼. G는 7이잖아. 그러니까 G 인버스 7이 K니까 K 들어갈 때 7이 나오는 거 나오려 그러면 7 여기 5가 들어가요. K 들어가. 2차 함수에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1차 함수. 마이너스 2보다 큰 데는 7이니까 2차 함수에 들어가죠. 자, 오늘 유형 21번까지 20번까지 했죠? 1043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숙지해 오시고 다음 시간에 역함수 조금만 더 하면 끝나겠고 그러면 유리함수로 곧바로 넘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수업.